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설 보내셨나요? 제가 어제 방송에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좀 제가 우려를 많이 표했잖아요. 오늘 다시 좀 추가적으로 방송을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제 방송 만들 때 조금 즉흥적으로 스크립트 하나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말을 막 이렇게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기처럼 된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 시청자님들 그 입장에서 맞춰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브이로그 아닌 브이로그가 돼가지고 제가 제 자신한테 조금 좀 리마인드 하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그냥 약간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독자가 이제 많이 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내용은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 좀 다르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폭망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거의 정말 뭐 오늘 내일 하는, 지금 당장 앞날도 바라볼 수 없고 당장 생계도 꾸려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빈부격차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나라일수록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빈부격차가 그렇게 많이 생길 정도로 만들어 놓은 정치가 또 한 번 이런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을 외면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어, 약간 쉽게 말하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남을 사람 살아남고, 그냥 뭐 여기서 못 살아남으면 알아서 그냥 각자 알아서 서바이버 해라. 그래서 뭐 자살률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 다른 정치 선진국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려고 무지막지하게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인터넷에서 뭐 영어로든 한글로든 독일, 뭐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좀 어중간해서 왜 실업보험도 받지 못하는 그런 긱 워커들 있잖아요. 뭐 프리랜서, 뭐 파트타임 일한다든지 아니면 또 사각지대 놓여서 이렇게 그런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또 계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살려내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터넷 두드려 보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와, 정말 이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하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내려고 극복하게 도와주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조금 나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더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정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4월 7일 날. 참, 그것도 씁쓸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씁쓸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비싼 선거 한 번 치르는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코로나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에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은 정말 사람을 위한 경제를 추구하는 공약, 아니면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는 것도 환경의 위협을, 환경을 손상시켜서 오는 그런,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을 어떻게 앞으로 지켜낼 것인가, 이런 내용, 그리고 지금 당장 생계가 가로막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해낼 것인가라는 그런 거에는 초점이 거의 가 있지 않고, 그냥 정말 보여주기식 정책, 이런 거에 더 많은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또 그 정치인들만 우리가 원망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또 비춰진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내세우는 공약이나 또 그런 주장들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새 시민들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해왔던 그런 모든 부작용들이 선거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국, 서울, 부산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지금 정치가 저는 폭망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구출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정치가 폭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정근대적인 선거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미국과 거의 똑같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또 똑같은 이런 상황에 놓였죠. 미국이나 한국이 정치적으로 아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는 두 정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정당이 항상 권력 다툼으로 대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을 또 대립시켜 놓아서 국민들끼리도 서로 같은 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문제인데 시스템을 공격하는 아주 그 예리함을 가진 사람보다 그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미국하고 한국이 너무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열해서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물론 이게 분열을 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정치인도 문제였지만 그 전체 정치의 문제점을 좀 더 깊이, critical think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이성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왜 이럴까를 고민에 들여다보면은 그 선거법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제 최초에 그 유튜브 할 때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찾아 들어와서 제 채널까지 오셨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선거법에 대한 얘기를 몇 편을 초기에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꼭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정당이나 이제 정치적인 구조를 봤을 때, 미국 국회나 미국은 상원 하원 있잖아요. 거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회를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규모 정당이 약간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47석이라는 비례대표제가 아주 우리는 믹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이제 좀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보면 그냥 빨간색 대 파란색입니다. 민주당 대 공화당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는 아주 후진적이고 사람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정치 꼭두각시들이 그 자기가 선거 자금을 받거나
자금을 받은 회사들을 위한 하나의 쇼가 된 거죠. 뭐 많은 미국인들이 표현하기를 쉿쇼라고 하는데요. 또 방송에서 이렇게 심한 말 쓰면 안 되지만 하나의 그냥 정치 쇼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큰 두 거대 정당이 거의 권력 다툼으로 또 이 선거 같은 경우도 뭐 정치 공약에 매몰돼 가지고 정말 사람을 위한 정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잘못된 교육을 개혁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정말 중요한 이슈들에는 초점을 가지 못하는 그런 선거 구조, 그런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그 해결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거법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거는 스웨덴식 이제 그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래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훨씬 더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들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국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승자 독식제도는 굉장히 흔치 않은 아주 구닥다리 선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선거법을 바꾸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데 선거법을 바꾸려면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정당들의 저항이 엄청나겠죠. 거의 목숨 걸고 사퇴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 모두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투철하게 투쟁해서 선거법을 개혁해 내야 되겠죠. 그런 걸 또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아주 과감한 정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 드신 정치인들이나 좀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예전에 미국이 좀 좋았을 때, 좀 미국이 좀 잘 나갔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미국을 굉장히 롤 모델로 삼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정치 선진국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히나 미국의 민낯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의료보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도 많고, 지금 LA나 뭐 어느 도시나 지금 LA 같은 경우는 텐트 치고 그렇게 집이 없어서 텐트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줄을 서가지고 먹을 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죠. GDP로서는 전 세계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 대다수의 그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굉장히 생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60%의 전 미국 국민이 통장에 몇십만 원도 없다고 했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매년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비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뭐 몇 억, 뭐 몇 천만 원 기본이고요. 평생 빚 갚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교 학비도 뭐 진짜 거의 8천에서 1억까지 들죠. 그 이제 그 사립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미토리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공립 대학 같은 경우는 주립 대학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한 최소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이런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그 미국을 롤 모델로 삼아서 또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도 미국의 언론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국의 언론을 내비치다 보니까 언론도 지금 우리나라는 엉망이 된 거죠. 언론이라도 똑바로 섰다면 정치가 이렇게 폭망하진 않았을 텐데 언론도 정치와 함께 그렇게 쇠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자들의 그런 저널리즘이 사라져 있는 거죠. 물론 다 모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훌륭하고 굉장히 힘들게 투쟁하시는 그런 훌륭한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의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미국을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구식 그 정치, 지금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따라하면 같이 폭망하는 거고요. 저 북유럽 좀 멀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뭐 독일. 그러니까 모든 나라마다 조금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의 좋은 점을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어떻게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 행복 지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은지, 그리고 또 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면서 평등이 잘 이루어진 그런 나라인지 우리가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큰 롤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죠. 첫 번째, 선거법을 완전히 선진 선거법으로 개혁하고, 두 번째, 롤 모델을 미국을 완전히 제거시켜라. 미국을 제거시키고 정말 더 정치 선진국을 롤 모델로 삼는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해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국민 전체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 정치 권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치 권력은 권력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뭐 어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당신이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하길 바라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건지를 생각해라. 정말 우리나라는요, 한 집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멋진 정치 선진국,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멋진 사회로 이루어내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길 막연히 바라지 말고요.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바라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 명의 힘을 너무 약소하게 보지 말고 우리 모두 다 각자 가진 재능과 개성과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우리나라 정치를 좋은 정치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면 저는 정말 이렇게 폭망한 정치도 멋진 정치로 저는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근면성이 아주 본질적으로 훨씬 근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더 똑똑할 수 있는데도 많은 똑똑함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정말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 교육을 개혁을 또 해야 되겠죠. 수능도 없애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정말 전인적인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빠릅니다. 다른 나라가 이루어내는 거를 정말 단기간에 단축해서 이루어내는 게 우리나라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정말 6.25 전쟁으로 다 허물어진 우리나라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낸 거는 전 세계에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빠르다. 물론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장점으로 치면 빠르고 근면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이 폭망한 정치도 정말 좋은 정치로 저는 최대한 빨리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끼리 분열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끼리 분열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우리의 감정은 조금 추스리고 우리 이성과 또 우리의 열정은 높여서 정말 정말 그 열정을 한데 모아서 선진 정치로 저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단 지성을 모으는 근데 그 하나의 계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 함께 고민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는 좀 선진화되고 고급 정치로 바뀌어서 이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사는 우리나라 만들고, 또 정치 얘기를 타부시하는 게 아니라 친구나 동료나 가족들끼리 항상 정치 얘기를 즐기고, 다른 나라들은 정치 얘기를 많이 즐기고 정치에 참여하는 걸 되게
행복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정치 얘기를 즐기고 정치 얘기를 하면서 신나고 또 행복하고 희망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토론해서 풀어 나가면서 성취감도 느끼는 그런 좋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오늘 제목은 정치 폭망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방송이었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좀 브레인스토밍하고 out of box, 제가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리 정치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